호소하는,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만 저는 민주당이 극우화되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물론이죠. 극좌화되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끝없이 진보 정당들과의 타협과 갈등과 겪으면서 어느 정도 서로 어떤 구성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우파가 보수당이 지나칠 정도로 극우화되고 있거든요. 네, 예. 거기에 핵심 뿌리는 뭘까요? 저는 이제 87년 체제가 1987년부터 아주 오랫동안 지속됐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87년 체제는 타협의 산물이었죠. 네.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세력과 합의를 해서 헌법 체제를 만들었으니까요. 그 합의에서 중요한 성과들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이 보장된 세상이 되었고, 또 선거권이 이제 보장되고, 그다음에 대통령 단임제가 확정돼서 독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려고 성과는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그 타협 과정에서 정치 제도는 철저하게 양당제 중심으로 확립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시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5.18이건 그 이전에 유신이든 간에 그 당시 정치의 핵심은 뭐냐면 반독재였거든요. 네. 독재냐 민주냐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독재냐 민주자의 문제가 당연히 그건 이분법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전선이 분명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정치 과정에서 반독재 운동의 지도자가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이 철저하게 반유신 또는 반전두환에 섰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이 그어졌는데 그걸 전제로 만들어진 체제죠. 근데 전두환이 이제 감옥 가고 그 뒤로 노태우도 감옥 가고 이렇게 쭉 이제 군부 독재 세력들이 감옥에 가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안착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우리 사회의 정치 전선을 딱 이렇게 그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물론 최근에 윤석열의 내란에 의해서 내란이냐 아니냐는 다시 그어졌습니다만 그건 예외적 현상이라고 보자면 저는 이제 87년 체제가 전제했던 상황, 정치 지형은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 말은 국민들의 생각도 바뀌어 나갔다. 국민들도 이제 독재냐 반독재냐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흘러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왜 그러면 민주당은 극좌화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과거 민주화 운동 중에 극좌 경향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극좌 운동을 했던 분들도 오히려 중도 진보로 옮겨왔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대표적인 인증자고요. 저도 국가법법 위반자로서 네. 가장 왼쪽에 계셨는데 네, 상당히 가운데로 오셨잖아요. 네, 가운데로 왔죠. 네. 그런 그 독재 정권과 싸울 시기와 다르게 87년 체제가 되면서부터는 왼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면 네. 근데 역으로 국민의힘 쪽, 즉 독재 세력의 후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아주 극우로 독재 세력이 있었지만 합리적 보수로 와야 되죠. 그렇죠. 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지 않으면서 이 사람들의 목표가 이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때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이제 자신들이 국가 권력을 쥐고 정치적으로는 특정 지역, TK겠죠. TK 지역만 굳히고 정치 권력을 쥐게 되면 자신들이 행정 권력을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환상에 빠졌다고 좀 보고 그 환상의 극이 내란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아까 이제 5.18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5.18이 일어났던 전후의 시기는 군부 독재 정권은 호남, 전라도를 고립화시켰죠. 그렇죠. 차별하고. 그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서쪽을 선을 그어가지고 나머지 쪽에 단결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도를 차별하고 사람들을 차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도 차별하고 그 대표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이런 전략을 유신 시대 전두환 독재 정권이 해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체제적으로는. 근데 뒤집어서 지금은 극우 세력이 된 국민의힘은 역으로 TK 쪽만 챙기는 정장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들이 반성을 하고 다시 건강한 우파 정당으로 탄생하길 바라는데 최근 형상을 보면 자발적 고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이 그 말이죠. 전혀 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목표가 다른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합리적 보수 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신지도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시 내란을 비호하거나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장악했고 그 밑에 세력이 말씀하신
과거 이제 3당 합당 시대로 올라가게 되면 김영삼도 들어왔고 또 사업가 출신인 이명박도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외연이 확장된 거죠. 네. 외연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국민의힘 계열 입장에서는 외연을 확장해서 집권을 했는데 그러다가 지금 시점은 그 국면 자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 관점에서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의 관점에서는 정권을 재탈환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은 오히려 이제 강고하게 극우 또는 지역적으로 TK를 아주 강고하게 똘똘똘 뭉쳐놓고 난 뒤에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고 옆구리를 치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고 실수할 그 순간을 기다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국제 정치로 볼 때 또는 그 우리나라 극우들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숭상하는 미국 정치를 볼 때 그 미국의 최근 정치적 극우화가 지금 우리나라 보수당을 극우로 만드는 또 하나의 그들의 논리가 아닐까? 내부적 논리가 아닐까? 제가 미국 최근 방송을 좀 열심히 보고 있어요. 예, 예. 미국 팟캐스트도 보고 있고. 예, 예. 그러니까 미국 유튜버, 대표적인 유튜버들 우파 좌파 보면 예, 예. 우리나라 지금 극우들이 미국 마가의 방송을 통해서 네. 적어도 조직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연결된지는 모릅니다, 아직. 네, 예.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확실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지고요. 네. 그 약간 우리나라 보통의 국민들 입장에서 약간 엉뚱할 수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마가 세력은 마가 세력이 세계화되는 걸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 있어서 예컨대 이제 독일의 극우 정당을 지원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일란 버스크가 가서 사실 히틀러식 경례도 하면서 그리고 이태리 이제 여성 총리 같은 경우 아주 극우인데 트럼프가 환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미국 마가 세력은 유럽의 극우를 지원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내란 세력인 극우 세력이 패퇴하고 이재명 정부가 섰지 않습니까? 이 난감한 거겠죠. 그래서 근데 대한민국의 극우 세력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배경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미국의 마가 세력이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논리를 전파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게 지금 다른 것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우리나라 권위주의 정권 때 같은 경우는 항상 모든 얘기를 할 때 북한 얘기였어요. 반복인데 미국 마가 세력은 북한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트럼프는 김정은과 잘 지낼 수 있다 얘기를 그렇죠. 하고 그렇지만 오직 얘기하는 게 중국 공포론이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뭐 세계를 어떻게 한다 음모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이 북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직 혐중 얘기하고 중국의 위험 얘기하고 최근에는 코스피가 엄청나게 오르니까 이것도 중국이 개입했다고 얘기하고 네. 모든 문제 뒤에 중국이 있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을 가보면 no kings.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네. 하는 시위가 700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시위가 네.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지금 현 체계가 민주주의 체계에서 권위주의 체계로 돌아가고 있다.